다음 사연자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백마 타고 온 환자. 마이크 여세요, 환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이번 주 사연 키워드는 어떻게 될까요? 저번에 지어주신 키워드 그대로 블로그로 준비했습니다. 벌써부터 흥미가 진진합니다. 자, 좋습니다. 전 투표분이 8표였는데 8표 이상의 이렇게 도파민이 상승할 수 있는 괴담인지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기억하시나요? 삼촌이 들려준 그 블로그, 귀신은 좋은 것이라던 그 이야기. 오늘은 그 사건 이후로 제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들려드릴까 합니다. 지금 다시 떠올려보면 그 블로그에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반려귀신을 많이 드러놓을수록 좋다는 말도, 귀신이 특정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특히 사람을 평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 입술이 얇은 남자는 혼이 작거나 없다는 이야기나 여자는 다리가 보이지 않게 옷을 입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누군가의 운명을 판단하는 기준이 외모와 혼의 크기일 뿐이라니 정말 기이한 사고방식이었죠. 또 귀신이 붙을 수 있는 혼의 크기인지 확인하려면 눈을 감고 눈 위를 손으로 지그시 눌러보라고 했어요. 그때 보이는 하얀 원의 크기가 본인의 혼의 크기라고 그랬거든요. 본인은 반려 귀신과 경험을 한 이야기에 대한 글들도 많았습니다. 자신의 실제 나이는 50대지만 외형은 20대 후반에 멈춰있다는 이야기와 어리고 한이 큰 귀신일수록 강한 귀신이라며 아직 반려 귀신이 없다면 청년 학살이 일어난 외국에 가서 반려 귀신을 구하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죽고 싶어도 귀신 날 죽게 놔두지 않는다며 귀신과 싸울 때마다 사람이 없는 오지산골로 들어가 서서히 굶어 죽겠다고 협박하는 글들도 기억에 남아요. 그렇게 끝이 나고서 저와 저희 가족들은 그 블로그의 글들이 대부분 헛소리였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됐습니다. 삼촌과 블로그 주인 말에서 벗어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았지만 저희 가족들은 왠지 모를 찝찝함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먼 지역에 있는 영험한 스님을 수소문에 찾아갔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스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은 귀신일 뿐이라고, 세상에 좋은 귀신이 어디 있겠냐며 잘 빠져나왔다고 위로도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곤 제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시더니 갑자기 기도를 권하셨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매일 108번 읽고 절도 108번씩 매일 하라고 하셨어요. 불교 신자인 할머니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절에 자주 다녔던 제게는 너무 익숙한 경전이었어요. 황무진원도 아니고 절 갈면 널린 청수경에 실린 짧은 신묘장구 대다라니라니 그걸 한다고 효과가 과연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스님 말씀으론 제가 이 집에서 제일 어리고 약하니 타깃이 될 확률이 높다며 매일 시킨 대로 해야 제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은 그날부터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읽고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스님이 말씀처럼 제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라 10시간은 넘게 자고 일어나 기도를 하는데도 수면제를 먹은 듯이 꾸벅꾸벅 졸며 억지로 경전을 읽어야 했어요. 아침이라 그런가 싶어 시간을 바꿔 기도를 해봤지만 똑같았어요.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경전을 조금만 읽어도 제정신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잠이 쏟아졌습니다. 그대로 잠들면 그냥 잠만 자는 것도 아니었어요. 한참 졸다가 결국 눈을 감으면 엄청 심한 가위에 시달렸거든요. 매번 목을 졸리고 갈비뼈가 부러질 듯한 압박감이 온 몸을 짓누르며 저를 일어나지 못하게 괴롭혔습니다. 귀에서 이상한 남자의 목소리도 들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제 귓가에 마구 속삭였어요. 이제는 밤에 잘 때가 돼서 눈을 감아도
매일 가위에 눌려 깨는 지경에 이르르자 잠드는 게 너무 싫어지더라고요. 정말로 제 기도 때문에 제게 붙어있던 존재가 최후의 발악이라도 하나 궁금해질 정도로요. 심지어 어떤 날은 잠을 깨려고 집안을 걸어다니며 기도를 하다가 블랙아웃으로 기절해 잠든 날도 있었습니다. 누가 옆에 있으면 달라질까 싶어서 부모님과 함께 자보기도 했지만 소용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매일 기도하고 절을 하며 꾸준히 그 존재를 부정하자 다행히 가위에 눌리는 일이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때마침 방학이 끝나 학교도 다시 나가게 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그 귀신과 블로그를 잊고 지낼 만큼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됐어요. 하지만 문제는 몇 년 후 전혀 다른 현상들이 제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그런 영적인 현상들은 성인이 될 때쯤 제일 심해진다고들 하잖아요. 제가 19살이 됐을 때 저는 가까운 미래를 보거나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 친했던 친구랑 싸우는 모습을 순간적으로 흐릿하게 본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 진짜 그 친구랑 싸우게 된다든지 갑자기 기분이 너무 안 좋고 불안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말했더니 그날 가까운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다든지요. 보통 허주라고 하죠. 진짜 신도 아니면서 무당행세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요. 그런 허주들이 미래를 잘 맞히잖아요. 제가 딱 그랬어요. 저는 모르는 이야기인데 누가 물어보면 질문에 대한 정답이 저절로 생각나기도 하고 스포츠 경기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지 그런 것까지 맞히게 됐어요. 나중에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기운이 직접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때 기도를 흐지부지 하다 끝내서 그런 건가? 또다시 이런 현상이 엮이게 되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때처럼 가위에 눌리진 않았지만 또 이런 영적인 일에 휘말리니까 머리가 복잡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고모가 지나가는 말로 야, 너 손무당 같아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정신을 확 차리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다시 제게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무시하며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귀신은 없는 거라고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를 괴롭히는 그 무언가가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정말 이런 일들을 겪고 싶지 않은 마음에 가족들의 도움도 받아가며 많이 노력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도 하루에 수십 번씩 등 뒤에 소름이 돋는 것도 가끔 누군가의 부고 소식을 맞추는 것도 그냥 아파서 그런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어요. 그런데 정작 삼촌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셨습니다. 거의 매주 있던 가족 모임이 그 사건 이후로 없어지고 자주 뵙지를 못했었어요. 고모네가 이사를 가기도 했고 삼촌은 명절에 가족들 앞에서 또다시 이상한 말을 꺼내신 적이 있었거든요. 명절 때 가족들 다 모인 식사 자리에서 최근 본인이 열심히 명상을 하다가 유체이탈을 받게 됐다며 자신은 영혼으로 전 세계를 누비고 여행을 하고 있다고 가족들한테도 해보라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날 술을 한참 드시고는 명상 안에서 다들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라며 다른 가족들을 무시하는 말을 해서 기분이 상한 고모부와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참 예민할 때 언니랑 삼촌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온 집안의 벽면이 손바닥 모양으로 뒤덮인 걸 보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져서 핑계를 대고 언니랑 삼촌 집에서 나온 날도 있었어요. 형형색색의 페인트를 직접 손에 묻혀 모든 벽지에 직접 찍었다고 자랑하는 삼촌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게 꼭 그 집에 갇힌 귀신들의 손자국 같아 보였습니다. 마치 내보내달라고 난리를 치는 그런 모습이요. 그 뒤로 가족들끼리 모이게 되면 되도록 삼촌을 부르지 않고 가족들끼리만 조용히 만나게 됐어요. 저를 만날 때마다 괜찮냐고 물어보며 챙겨주는 그런 주변 사람들 덕분에 다행히 저는 삼촌의 집도 현상도 까맣게 잊고 잘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 사연을 위해 당시 있던 일들을 생각하며 정리하다 보니 그때 말했던 손에 뭔가 닿는 촉감도 종종 느껴지고 사연을 쓰다 보니 머리부터 등 뒤까지 소름이 돋는 그 느낌이 다시 나더라고요.
괜히 찝찝한 기분에 부모님이 무당이신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부모님이 요새 제가 많이 더워하지 않냐고 물으시더래요. 안 그래도 올해 들어서 엄청 더위도 많이 타고 머리에 열도 많이 나서 평소보다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지켜보던 친구가 걱정을 할 정도였어요. 친구가 그렇다고 대답하니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대요. 보통 귀신들은 찬 기운을 뿜지만 엄청 센 귀신이 붙으면 뜨겁게 열을 내기도 한다고요. 그럼 혹시 아직도 제 뒤에 무언가가 붙어 있는 걸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감기 걸리신 거 아니에요? 잘 들었습니다. 저 열이 많이 나요 요새. 그래요? 삼촌이 할머니랑 같이 사시거든요 지금도. 근데 이제 그 벽지를 칠하고 나서 할머니랑 엄청 많이 싸우고 다퉈가지고 삼촌이 무당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명주를 물어봤대요. 언제까지 사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이랑 많이 멀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 머릿말이 저희 삼촌이 평소에 이제 하시던 말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25살에 에콰도르로 이민을 와서 28살에 축구팀을 영업할 정도로 사업에 성공했다. 그리고 귀신이 붙었다. 살던 집이 작아 집을 새로 짓기도 하고 딱 1년만 살자고 이사를 간 곳에서 귀신이 붙었다. 그리고 망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길거리에 앉아있었다. 그때부터 귀신과의 싸움이 시작됐고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인터넷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귀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소설 형식을 빌린 나와 귀신의 싸움에 대한 실제 기록이다. 이 이야기가 귀신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근데 그 진짠가요? 에콰도르에서 정말로 그걸 하셨나요? 근데 실제로 그 로그인하는 위치를 본 적이 있는데 에콰도르 쪽이 많다고는 했더라고요. 근데 귀신에 대한 정보는 사실상 진짜 너무 미스테리잖아요. 미스테리 영역을 정의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러니까 정의 부분은 그거는 과학 쪽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전문 분야인 거고, 우리만의 우리가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걸 해결하는 데에는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딱 이런 느낌 저런 느낌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렇게 대중적으로 정의를 하는 순간부터 정의? 미스테리가 정의가 되면 더 이상 미스테리는 아니잖아요. 귀신도 정의가 되는 순간부터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위험한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이 부분을 정의하기 위해서 기보다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재미용으로 보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을 좀 가지고는 있어요. 정의라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신격화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투표 저희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투표단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한 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교 있으신 분이네. 자, 투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표 벌써 끝났어요? 오! 자, 투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7 아깝다. 와, 아깝다. 고생하셨습니다. 다행이다. 7표 받으셨어요. 어떠세요? 카노 씨가 장난을 치셔가지고 약간 몰입감 떨어진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우리 환자님 너무 감사하고 7표 좀 아쉽긴 한데 지금 그래도 2등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